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대한민국 분단 소멸 가상 시나리오,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함께 갖자라는 취지에서 대한민국 분단 소멸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상황을 보면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분단 국가로 푸틴은 이걸 원한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 집중하겠다고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처럼 자국 영토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한국처럼 우크라 둘로 분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지배자들, 탐욕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남북으로 분할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동남쪽 영토 위주로 분할을 시도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쉐켈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친러 정치인으로 지도부를 꾸리면서 결국에는 친러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도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 분단 국가가 돼서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다시 또 대한민국이 분단되고 소멸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일단은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이 대선을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부터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선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지배층들, 기득권들은 미리미리 모든 것을 기획을 하거든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부상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공무원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여론조사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 1위로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뭐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의 지시가 먹혀가지 않는 뭐 레임덕을 얘기하는데 벌써 요즘에는 취임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취임도 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고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쪽이 172석, 또 뭐 정의당까지 합치고 다른 의원들까지 합치면 180석이 나오는데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것을 진행해도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김동연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쳤고 그리고 김동연이라는 지지율이 전혀 나오지 않던 후보를 뭐 100분 토론이라든지 방송에서 계속 부각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은 그리고 당시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꺾었던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여론조사라든지 방송에서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그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누가 띄우고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동연이 가지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유사 내각제죠. 그리고 나서 그 김동연이 끊임없이 그 김종인 내각제주의자죠. 김종인과의 어떤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투표권이 진행이 돼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그 투표표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아주 기이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대 선거구제,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기득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뭐 또 국힘당, 뭐 정의당,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휴전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친중, 친북, 중국 간첩이 얼마나 많을까요? 북한 간첩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친중, 친북 세력들이 대거 기초의회와 앞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국회의원까지 확대되게 되면은 이제 의회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 중심제를 하자, 유사 내각제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대한민국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2공화국 때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하죠. 네, 윤보선은 허수아비였고 결국에는 장면이 내각 총리로서 행정부 수반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유사 내각제를 통하여 대통령은 안보 외교를 담당해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그리고 장관, 차관 등을 뽑으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각이 들어오겠죠. 민주당 내각.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이 민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실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친중 친북 세력들이 대거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북한의 공작과 중국의 공작,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화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확대해가지고 여기가 사실 우리 거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언론이나 기득권들이 몰고 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유사 내각제, 의회 중심제, 그리고 중국인 외국인 투표권, 그리고 친중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푸틴이 분단을 시도하죠. 분단.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가 적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은 북한의 공산화되든 중국의 중국화되든 이렇게 소멸 가상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 주권 혁명 세력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 그래서 외국인들과 우리가 경제, 관광, 무역, 문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죠. 그런데 투표권은 주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혁명 세력들이 외국인 투표권을 막고 그리고 반중 친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력과의 연대를 꾀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기득권을 막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간다 그러면은 빨리 국민주권혁명 세력들이 시위회라든지 도의회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부정선거야말로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리고 국힘이 전혀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또 국힘이나 민주당이 중국인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국힘이나 민주당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못하고 저 또한 그들에게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겠죠. 그래서 대형 유튜버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민주당 그리고 국힘당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분단, 소멸, 가상 시나리오,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